가지고 해봅시다. 뭡니까? 이렇게 조립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립도들은 다 개별로 라인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린 거죠. 그러면 얘를 부품도로 따로따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일일이 다 선을 카피하는 것보다 조립이나 간섭 또는 이 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고 할 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 객체들을 부품에 관련된 하나의 부품에 관련된 객체들 라인, 서클, 호 이런 것들을 블록으로 묶는 거예요. 블록이라는 기능으로 묶고 요거를 부품으로 따로 빼는 거예요. 부품으로 따로 뺄 때 역시 3면 투상이 되게 뽑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얘에서 주투상도는 이 018-15A라는 이 어셈블리 조립도에서 정면도는 어느 쪽일까요? 얘가 정면도가 되겠네요. 얘가 평면도가 되겠죠. 평면도. 얘는 편의상 좌측면도를 배치한 거겠죠. 왜? 요 홀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좌측면도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블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어디 봅시다. 블록이라는 명령의 단축키는 블록은 얘는 단축키 B가 되겠어요. 블록은 오토캐드에서 이야기하는 블록은 두 가지로 사실은 나눠집니다. B 블록이라는 애하고 W 블록이라는 애로 나눠져요. 지금 방금 제가 필기해 놓은 거는 B 블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는 도면 내에서, 도면 파일 내에서 활용이 됩니다. 즉, 이 도면 파일 내에서만 블록을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W 블록의 경우는 저장하는 방식만 달리해 주면 돼요. 파일로 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편의상 W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얘는 도면 파일로 블록을 따로 빼놓고 A라는 도면에서 블록으로 만든 파일 W 블록 도면 파일을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이 B 블록은 도면 파일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블록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고, W 블록은 A라는 도면에 W 블록으로 파일로 저장한 도면 파일 자체를 블록으로 가져온다. 자, 파일의 블록의 구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고요. 블록을 만들었으면 블록을 도면에서 추가할 때 블록으로 사용한 객체나 도면 파일을 현재 도면에 가져올 때는 insert라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 단축키는 I가 되겠고요. 자, insert I 눌러가지고 가져올 때 B 블록을 가져올 것인지 W 블록을 가져올 것인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이런 흐름이 절차가 있다는 것을 크게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지금 우리가 쓸 거는 B 블록을 이용해서 부품을 뽑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람이 손잡이처럼 생긴 요거를 먼저 블록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를 블록으로 빼려고 하면은 이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호하고 서클하고 라인 2개하고 그리고 그 꺾어진 부분을 나타내는 철판이 꺾어진 부분을 나타내는 요 선들 요거하고 마지막에 호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좌측면도에 보면 이게 이렇게 절곡된 형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품이. CAD에서 제가 클릭해서 선택한 객체들하고 좌측면도에 이렇게 요 형상이 확인이 되시나요? 예. 요것을 이제 꺼내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카피로 이쪽에다가 빼 보도록 할게요. 카피로. 자, 요 홀을 선택했고 서클을 선택했고 중심선들 요거도 가져가고 절곡 지점을 나타내는 요 선들 가져오고 여기 구멍에 역시 중심선 포함하고 마지막에 호 쪽도 중심선이 있으니까 마저 잡고 기준점은 대충 잡아서 이 짝으로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레이어 적용이 안 돼 있군요. 자, 먼저는 이 주 투상도에서 요거를 먼저 카피해서 가져왔고 좌측면도에서 요렇게 된 애들을 중심선 포함해서 요렇게 카피해서 가져왔고 자, 요렇게 한 것이 요 선들이죠. 자, 이제 얘를 정리해야 될 텐데 여기에 삐져나온 선이 있고 여기 교차돼서 더 나가는 선들이 있고 요런 것들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를 필렛 0으로 정리해 볼게요. 필렛 트림 모드에 반지름 0으로 해서 다중 멀티 한번 해가지고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죠. 트림 모드는 자르기로 해서 R 값은 0으로 맞추고 다중 옵션 한번 쓰고 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필렛 하나 안 들어온 게 있네. 자,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있고 여기 필렛이 터진 게 안 들어왔군요.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잡은 선들이 따졌습니다. 다시 카피해서 가져오셔야 되죠. 기준 잡아가지고. 자, 제 경우는 여기가 필렛이 안 따졌는데 카피해서 가져올 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이 좀 너무 길어요. 제 거는. 이 중심선만 좀 정리해서 자를게요. 그러면은 이 선들이 정리가 좀 됐네. 자, 얘는 철판 형상입니다. 철판 형상에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죠. 이렇게. FM대로 하려면 뭐를 써야 돼요? 요런 자리에다가. 좌측면도에다가 무슨 선으로 이걸 표시해야 돼요? 외형선으로 표시해야 돼요? 가상선으로 표시해야 돼요? 수문선으로 표시해야 돼요?
엄마? 수문선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이거를 수문선으로 표시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치수 넣을 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형 치수 넣을 때 안 좋죠? 이해되셨나요? 그러기 때문에 요것을 단면도로 아예 바꿔버려도 괜찮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단면도로 맞춰서 표시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다가 뭐 거칠기 표시를 하거나 기하공차를 표시하거나 그러느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에서는 이 철판을 갖다가 절곡한다고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철판을 절곡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요렇게 한번 꺾고, 요렇게 한번 꺾고, 요렇게 한번 꺾고, 여기를 또 눌러서 꺾고, 여기를 눌러서 꺾고, 판판하게 펴져 있는 철판을 꺾고 굽히고 굽히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절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곡. 절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면에서 간혹 가다가 요런 데 필렛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 필렛 값은 사실 절곡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필렛까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연신율이라고 해서 철판을 휠 때에 철판의 재질에 따라서 내측에 알이 생기는 거 하고 외측에 알이 생기는 거 하고, 이거를 철판이 늘어나는 연신율을 따져가면서 절곡기마다의 설정값대로 적용을 하는 것은 절곡 회사에서 전개도를 그리는, 절곡회사의 전개도를 그리는 기사들이 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품도를 넘길 때 내측의 R과 외측의 R을 굳이 표현 안 하고 각진 형상으로 그냥 도면을 그려서 넘겨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넘겨서 주면은 절곡회사에서 우리 절곡기에서는 이렇게 R이 안 나오는데요? 이것대로 꼭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가 올 거예요. 내측의 R과 외측의 R이 문제가 없고 연신율이 우리가 원하는 거의 형상을 나타낼 때 내측 R을 기준으로 이런 치수들이 필요한 것만 나오면 문제가 없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R값이 적용된 거 신경 안 쓰고 사실은 치수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쪽을 바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쪽을 안쪽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내측 치수 기준으로 표시할 것이냐, 외측 치수 기준으로 도면에 표시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곡회사 쪽에서 맞춰주는 거는 내가 내측으로 치수를 맞췄다면은 이거 기준으로 전개도를 그리고 절곡했을 때 이 결과대로 되도록 맞춰주는 거고요. 외측의 치수를 기준으로 내가 잡아서 표시해 줬으면 절곡했을 때 외측 치수 기준으로 물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쪽에서 가는 거는 내측 치수 기준으로 잡다가 이쪽에서 가는 거는 외측 치수로 기준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도면 표시해주면 저쪽 사람이, 절곡회사 사람이 도면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내측 치수 기준으로 넣으시든지 외측 치수 기준으로 넣으시든지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봤을 때 치수를 넣으실 때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블록으로 잡기 위해서 요거를 뺐는데 평면도 쪽에서 보면은 요 형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것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평면도를 좀 확대해 보면 이 절곡됐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이 평면도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거만 카피해서 가져가 볼게요. 요거까지는 아니겠고, 이렇게 닿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꺾여서 이거만 있으니까 요거 정도. 혹시 모르니까 요거도 카피해 보자.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선들을 따봤어요. 자, 이게 꺾이는 게 맞춰지려면 얘가 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피해서 온 게 주투상도 입장에서 이렇게 평면도를 따왔지만 우리가 카피해 놓은 거 여기에 맞춰서 이거 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그대로 갑시다. 요거에 맞춰서 그냥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절곡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절곡되는 거를 부품도 입장에서 정면도로 삼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선을 연장해서 하나 긋고 요 왼쪽 아래 끝점을 여기에다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래 놓고 자, 얘를 맞춰주는데 두 번 꺾였으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맞춰 볼게요.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요거를 돌리는데 로테이트 하는데 기준점은 방금 가져온 요거를 가지고서 90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0도 로테이트 RO.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선에서 이게 연장되는 게 이게 잘못 가져온 거를 제가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가 일치하게 놓여야 되겠죠. 요 선하고 요 선이 꺾여지는 거 잠깐 잘못 봤다. 여기네 참. 여기하고 이렇게 제일 꺾어진 지점하고 여기하고 딱 정렬이 되나요? 그런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매치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R쪽에서 이게 따졌나? 이 선이 좀 잘못되긴 했네. 요거는 맞고 요거는 맞는데 한번 외형선으로 또 나타나야 될 게 요게 좀 단을 잘못 잡기는 했네요. 자, 요거하고는 이렇게는 맞고 여기하고는 맞고 요 선이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선은 이제 다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렇게만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림 해가지고 이 짜투리는 날려버립시다.
자, 그러면 그 매치 프로퍼티에서 저는 외형선으로 해놓은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외형선이 이렇게 매치가 되고 안쪽에 요 선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고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게 선들을 좀 따봤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부품도를 하나 만든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이 부품도를 그릴 때 도면의 방향은 가로 길이로 길죠? 이 그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얘를 90도 방향으로 다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런 식으로 얘를 배치하고 이거 평면도를 이렇게 잡고 좌측면도 이렇게 잡고 도면의 용지 방향에 맞춰지겠네요. 자, 그러면 로테이트로 얘를 돌려줍시다. 로테이트로 돌리는데 이 구멍 센터 기준으로 저는 잡을게요. 편한 게 구멍 센터 같아서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90도 돌려보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맞춰 놨으면 여기에서 치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합시다. 자, 치수를 넣어 보는데 먼저 내측 치수를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요. 요렇게 찍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왜요? 요거는 각져 있죠. 여기는 어때요? 필렛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내측 치수들을 보려면 여기 필렛이 없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보면은 내측 필렛이 있죠. 내측 R이라고도 하고 여기도 내측 R이 있고 여기도 내측 R이 있고 이런 데를 전부 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필렛 0으로 마무리해 놓고 가는 게 좋겠죠. 필렛 0 방금 전에 썼으니까 다중 옵션만 M 한 번 더 쓰면 되죠. 그래 놓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각진 모서리로 바뀌죠. 필렛 반지름 0이요. 자르기 옵션 방금 전에 썼으니까 그대로 다중만 쓰면 되는 거죠. 앞서 썼던 값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중 옵션만 추가해서 자, 요렇게 각진 모서리로 얘네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 각진 모서리들로 바꿔놨으면 치수를 한번 찍으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쪽에서 이렇게 요 끝점까지 찍으니까 어머 이거 58.6이 나오네. 보이죠? 58.6. 자, 그런데 얘를 보면은 그 뭡니까? 치수를 찍어 보시면 이게 58.6으로 나오는데 이 치수 설정도 이 도면 파일 가져온 사람들이 세팅해 놓은 것이 좀 우리가 하던 거하고 달라요. 그죠? 여하간에 이게 58.6으로 요게 들어갔는데 이 치수 설정을 여러분이 보던 방식하고 같이 보도록 제가 좀 해 보면은 기준선 간격도 이거 다르게 해놨네. 아이 뭐 문자 정도만 일단 비슷하게 맞춰 놔볼게요. 자, 그래 놓고 뭐라라 파일이에요. 요거까지는 다 맞췄는데
민재 들어가네. 에이, 지금 치수 설정을 바꿨더니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네요. 이 도면을 너무 크게 사용하던 사람 같아요. 이 상태로 그냥 갈게요. 자, 이쪽에서 치수를 이렇게 넣었더니 이건 58.6이 나오고 요 짝에서 필렛용 이것도 마저 해놓고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외측을 또 치수를 보자면 야, 이거 57.3이 나와요. 또 자, 미리 보여드린 부분이 요렇게 되었는데 이거에서 고민이 생기네요. 그죠? 이거 가지고 전개도 그리려면은 죽어나겠죠. 전개도라는 것은 펼친 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58.6으로 요거를 맞춰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각도 치수를 한번 찍어 볼 텐데 요렇게 봤더니 어이구 135도가 나옵니다. 135도가 나와요. 135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선에서부터 이 선하고의 이 각이 45도가 된다는 말하고도 같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찍어 봅시다. 이거 정렬 치수로 해가지고 요렇게 야, 이것도 9.1이 나오고 선형 치수로 봤을 때는 정치수가 나오나? 아, 이것도 소수점 나오고. 자, 이거는 좀 안 좋기는 하네요. 자, 9.1 나온 거 요거를 살리고 여기에다가 각도 치수를 추가해 줄게요. 자, 요쪽에다 이렇게 각도를 반대편에다 표시해도 괜찮기는 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읍시다. 토글 클램프 018-15A 얘를 여러분 이니셜을 뒤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이 도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렇게 뒤에다가 여러분 이니셜을 넣고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동안 저장을 안 해서 혹시 해가지고 불안해서 저장을 해 놓읍시다. 자, 요래 저장을 해 놓고 어디라고요? 수업 자료에 요 검색하기 치공구 요소 검색하기 요 수업 자료 게시글로 가시면 첨부 파일들 중에 방금 전에 018-15A _CH라는 이 도면 파일을 제가 방금 전에 치수까지 정리한 거를 다시 올렸어요. 자,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치수 설정도 우리가 쓰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치수 설정도 좀 가져왔고, 자, 요거에서 치수들을 제가 시간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짧게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여기 절곡 지점까지 22, 26, 18 이렇게 65는 정치수로 나와요. 정치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소수점이 없는 정치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수가 추적되는 거는 요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16.07도 정치수로 바꿔 써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대로 놔두고 9.05 요것도 사실은 정치수로 바꿔야 되는 치수로 보여지는데 요 두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고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 절곡의 각도는 135도라고 해놨다는 거는 얘네들이 전부 다 45도로 굽힌다는 이야기예요. 45도로 굽힌다는 이야기고, 절곡기가 어떻게 그 철판을 굽히는지는 여러분이 이걸 봐서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절곡기가 어떻게 철판을 굽히는지는 사실은 여러분이 현업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거 많이 궁금하게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이 형상의 경우에는 절곡기 하나 가지고 굽히는데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요 위에 있는 평면도를 보면은 56과 66으로 해서 센터의 간격들은 정치수로 잡아 놓은 거로 보여져요. 구멍의 센터들하고 알진 부분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한 거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으신 도면 파일들 확인, 조회는 되셨죠? 자, 요것으로 해서 이 부품 중에 하나를 부품도를 빼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조립도에서 이걸 빼는 거를 한번 해봤고, 이 장치의 이름이 뭐예요? 토글 클램프라는 거예요. 토글 클램프인데, 얘를 여러분이 심심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웍스로 그대로 한번 그려서 만들어 보셔도 좋겠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얘를 웍스로 한번 역설계로 한번 그려서 추적을 해 보시는 것도 심화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요것을 이제 블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요 파일을 열으신 상태라고 보겠고요. 자, 얘를 카피를 하나 뜰게요. 요거는 이제 내가 조립도에서 빼가지고, 조립도에서 부품도를 빼가지고 정리한 애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요거 자체가 부품도예요. 하나의 부품도예요. 조립도에서 뺀 하나의 부품도예요. 이거를 블록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위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제가 내렸는데 치수들만 싸그리 지워 봅시다. 치수들만 이렇게 싸그리 지어놨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는 이 파일에 현재 도면층들을 적용해 가지고 전부 다 색상이 도면층에 의해서 객체별로 도면층에 의해서 적용된 색상들, 선 종류, 선 가중치 이런 게 적용된 거죠. 자, 얘를 블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블록으로 바꿀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얘를 0번 레이어로 바꿔놓는 게 좋아요. 치수 있는 거, 이 부품도로 쓰려는 거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내려놓고, 얘를 먼저 0번 레이어로 맞춥니다. 0번 레이어로 맞추고, 색상도 바이레이어 이렇게 맞춰놔요. 도면층 0번 레이어, 색상도 바이레이어, 선종류도 바이레이어, 선종류 축적은 뭐 됐고, 선가중치도 바이레이어. 됐나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바이레이어, 0번 도면층의 바이레이어로 맞추는 이유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0번 도면층은 오토캐드 기본값으로 있는 거예요. 오토캐드 기본값을 얘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록으로 변화시켰을 때. 자, 블록으로 변환시키는 명령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B였죠. B 블록으로 해가지고 B 엔터 해가지고 이거 블록 객체를 선택할 텐데 먼저 정면도 역할을 하는 요거를 블록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객체들만, 여기 있는 객체들만 부품도의 정면도에 해당하겠죠. 요것만 블록으로 만든다. 이때 블록의 이름은 플레이트 언더바 프론트로 이렇게 이름을 구분할게요. 블록의 이름을 플레이트 언더바 F로 이렇게 프론트로 쓰는 이유는 블록을 각 투상도마다 하나씩 만들 거예요. 각 투상도마다 블록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플레이트라는 부품도의 프론트 뷰를, 그러니까 정면도를 가지고서 블록 만든 거다 라는 의미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제 요령이에요, 그냥. 그러면 블록이라는 거를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이름에 뭐 넣으라고 되어 있죠. 블록 정의 창이 떠서 여기다가 plate 언더바 front 라고 블록 이름 넣을 수가 있겠네요. 블록 이름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객체라는 항목이 보이나요? 객체라는 요 항목이 있죠. 여기서 옵션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객체를 선택했을 때 유지라는 거는 현재 도면 내에 블록으로 변환되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객체를 그냥 유지한다는 거예요. 객체로 따로따로. 블록으로 변환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여기에 있는 요것을 블록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구분되나요? 네. 위에 거는 뭐예요? 블록으로 변환을 했지만 객체로 그대로 남는다는 이야기고, 블록으로 변환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되 얘가 블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으로 삭제라는 옵션이 있는데 객체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과 일단 뭐 객체부터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 버튼을 누르면 객체 선택이 됩니다. 이제 블록으로 변환이라는 옵션인 상태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했죠? 저는 크로스로 셀렉트 했어요. 크로스 셀렉트. 어느 거 잡았다고요? 정면도에 놓여있는 객체들만 선택했어요. 엔터. 다시 블록 정의 창으로 왔죠. 자, 이랬을 때 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블록으로 이미 변환된 거예요. 미리 보기 창에 선택된 게 보이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택점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화면상의 지정 이거를 클릭해 놓고 할게요. 이거를 안 하고 지정을 따로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0,0,0 XYZ 0,0,0에 자동으로 맞추겠다는 의미가 돼요. 화면상의 지정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점이라는 버튼, 화면상의 지정이라는 거 정정, 요거 체크하지 마시고 선택점을 따로 잡는 게 중요해요. 요거로 바꿉시다. 선택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블록을 만든 것을 불러올 때는 무슨 명령어로 불러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블록 만들 때가 비구, 불러올 때는 인서트라고 이야기했죠? 인서트이면서 단축키는 I라고 그랬어요. I라는 단축키를 넣어가지고 삽입한다는 거를 할 때 삽입 기준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삽입하는 기준점이 아예 이 선택점이라는 거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버튼 눌러볼게요. 자, 명령행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블록 삽입 기준점 지정으로 바뀌었죠? 자, 이 블록을 갖다 놓을 때 기준을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저는 생각했을 때 요쪽을 오른쪽에 끝을 갖다가 이 설계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계해 왔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블럭의 삽입점으로 저는 여기 오른쪽 아래 끝점을 잡아 볼게요. 끝점 되나요?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할 때 이런 블럭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이거 제발 체크해 놓고 쓰지 마세요. 블럭 편집기에서 열기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블럭 편집기라는 창이 따로 떠요.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작업하는 그래픽 창의 영역은 모형 공간인데 요게 블럭 편집기라는 창으로 바뀌어 버려요. 거기서 다른 도면 작업을 계속 해버리세요. 요거 체크 안 돼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요건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제 블록 설정은 다 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만들어졌나요? 근데 제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왜 그래요? 현재 도면층을 저는 딤으로 놔둬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요거 딱 클릭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잡히죠? 특성창을 저는 컨트롤 특성창을 미리 띄워놨는데 얘가 블록 참조로 이미 인식이 되고 있어요? 자, 얘에서 도면층을 뭐로 바꾸는 게 좋을까? 쉐이프라는 도면층이 있었나요? 쉐이프 있죠? 자, 이 쉐이프를 눌러놓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면 이 중심선 두 개 그려놓은 거 요게 외형선으로 쉐이프 그대로 보여져서 마음에 안 들어요. 찾으셨나요? 자, 요거는 따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 블록의 편집 명령어는 B2로 보셔야 돼요. B2 해놓고 블록 편집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것만 도면층을 따로 바꾸는 거를 잠깐 빨리 보여드릴게요. 센터 CN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블록 편집기를 닫으면 제 것처럼 이렇게 되죠. 요거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블럭 편집기에서 설정 열기는 이거 우리가 체크를 풀었죠. 블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봤더니 중심선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명령어를 쓰냐면 B2라는 블럭 편집기, 블럭 에디트 명령이에요. 블럭 에디트. 자, 블록 에디트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B 블록에만 적용이 됩니다. W 블록은 아예 도면층 그 해당 도면 파일을 열고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B 블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B 블록을 에디트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은 먼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블록 이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이 블록을 만든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리스트에서 얘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얘를 찾아가지고 클릭하면 블록 편집기로 열려요. 편집기로 창이 바뀌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같이. B2 엔터.
자, 현재 도면에 B 블럭으로 사용한 블럭의 이름이 플레이트 언더바 프론트라고 찾을 수 있나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편집기 상태로 넘어갑니다. 화면이 아예 다르죠? 바탕 컬러도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이 중심선으로 바꿀 두 개의 선을 선택했어요. 보이죠? 요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도면층을 뭐로 바꾼다고요? CN. 그죠? CN. CN이 제가 그냥 빨리 만드느라고 중심선이라 안 만들고 센터의 약자로 그냥 CN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바꿨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도면 작업을 계속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블록 편집기가 떴을 때 마치 도면 보는 것처럼 오해하시고 여기서 계속 도면 작업하면 안 되고, 반드시 블록 편집기 들어왔을 때는 편집기 닫기, 편집이 다 끝났으면 이걸 제발 누르세요. 제발 좀 요거 누르세요. 다 바뀌었으면 이제 누를게요. 자, 대화창이 하나 뜨죠? 설정되어 있던 블럭에 변경을 내가 한 게 있죠? 중심선을 갖다가 도면층으로 CN 도면층으로 바꾼 것들이 있으니까 변경할 사항을 당연히 저장 눌러야 되죠? 저장. 어때요? 얘가 이제 블록으로 바뀌면서 블록의 내용이 편집까지 제대로 됐죠? 뭐 카피해가지고 하나 딱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이렇게 갖다 놔 봅시다. 뭐 하나만 클릭해서 움직여도 블록 전체가 이동이 됐죠?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있죠? 내가 이거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잘못했는데 블록 편집기로 들어가는 거는 귀찮고 이걸 가지고 편집해서 뭐 다른 블록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객체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언더하지 마시고 익스플로드를 이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쪼개가지고 얘를 개별 객체로 다 분해할 수가 있어요. 블록으로 만들었던 거를. 한번 익스플로드도 해볼게요. 단축키 X죠. 클릭하시고 다 분해됐나요? 자, 개별 객체로 다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편집을 해가지고 다른 블록으로 또 바꾸셔도 돼요. 자, 블록 명령은 이거 말고도 동적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오토캐드에서 응용되는 동적 블록을 편집하는 게 있는데 그건 고급 과정입니다. 볼트의 머리가 세팅이 돼 있고 나사부의 길이가 세팅이 돼 있다고 했을 때 동적 입력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은 볼트 길이가 스펙에 따라서 머리가 스펙에 따라서 확장되게 오토캐드에서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건 고급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하고 우리는 요거 정도만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것으로 블록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쓸 거는 요거기는 한데 부품도로 쓸 거는 요거기는 한데 요거를 하면서 블록으로 변환하는 것도 한번 봤어요. 자, 여담으로 보여드리자면 요것을 카피해 가지고 조립도에다가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요점에다 맞춰놨구나. 이렇게 놔두고 얘를 로테이트 해가지고 자, 이렇게 캐드 상에서 오토캐드 상에서 조립도로 블록으로 변환시킨 애들을 대보고 이렇게 해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은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안 되는데 간섭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거를
내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토캐드 참 불편하죠? 솔리드웍스면 어때요? 우리가 만드는 거 가지고 간섭 체크를 할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오토캐드만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오차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간섭이랑 그런 거 체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그 설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주의하면서 간섭도 많이 보기는 하겠지만 여담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블록 만들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